한국? 그저 그런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니야? 여기 한국을 무시하는 프랑스의 다큐멘터리 여자 감독이 있습니다. 여감독이 한국에 간다고 하자 그녀의 친구들은 그딴 나라는 왜 가는데? 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 여성은 한국에 가려는 걸까요? 그럼 오늘의 사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세라피나이고 프랑스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먼 나라에서의 삶이 어떤 모습일지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러 문화에 관한 실제 이야기를 전하는 영화를 만들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 많은 분들이 때때로 한국에 대해 부정적으로 말하시긴 했지만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았어요. 한국이 빠르게 변화하며 놀라운 현대적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다고 들었고 옛 전통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런 옛것과 새것이 어우러진 모습이 저로 하여금 직접 한국을 보고 싶게 만들었어요. 떠나기 전 저는 작은 방에 앉아 담고 싶은 이야기들을 생각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계실까요? 왜 그들의 음식은 특별한 걸까요? 같은 질문들로 가득 찬 노트가 있었어요. 일상을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기술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었어요. 프랑스에서의 생활은 편안했지만 때로는 느리고 조금 지루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활기차고 놀라움이 가득한 세상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은 종종 한국은 그냥 또 다른 나라일 뿐 이상한 습관만 있다고 하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호기심과 희망이 넘쳤어요. 제가 듣던 이야기들이 진짜라면 한국은 현대 생활과 고대 전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곳일 테니까요. 방문을 통해 제 생각을 바꾸고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한국을 더 좋은 시각으로 보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했어요. 출발하는 날이 드디어 다가왔어요. 그날 아침을 저는 아주 잘 기억해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가슴이 설레고 약간 긴장되면서도 빨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어요. 카메라와 노트 그리고 집을 떠올리게 하는 몇 가지 소지품들을 챙겼어요. 기차역으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볼 것들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높은 건물들, 반짝이는 불빛들, 분주한 거리, 그리고 미소로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들을 상상했어요. 공항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긴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기에 매 순간이 모험의 시작처럼 느껴졌어요. 한국은 정말 멋질까요? 라고 제 자신에게 물었어요. 설렘은 따뜻한 빛처럼 제 안에서 점점 커져갔어요.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새롭고 인상적이었어요. 안내 표지판도 명확하고 건물들은 반짝이며 깨끗했으며 직원들도 친절하셨어요. 약간은 벅찼지만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이 모든 것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시작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했을 때 저는 제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다른 여행객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설렘을 느끼고 계셨어요. 부드럽게 울리는 엔진 소리를 들으며 잠시 눈을 감고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 모든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설렘과 긴장, 그리고 희망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제 여행은 새로운 나라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직 만나보지 못했던 제 자신을 발견하는 여정이기도 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하늘 높이 날아오를 때 저는 속으로 바로 이거예요. 저 이제 한국을 직접 볼 준비가 됐어요라고 속삭였어요. 책에서만 읽고 영상에서만 봤던 빛과 색, 소리로 가득한 세계에 발을 들여놓을 준비가 된 용감한 탐험가가 된 기분이었어요.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한국이 선사하는 모든 경험을 할 날이 기다려져서 정말 설렜어요. 그 순간 저는 어떤 것을 보거나 느끼더라도 마음을 열어두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어요. 모든 순간의 미소와 놀라움을 담아내고 싶었어요. 이 여행이 제 시각을 바꾸고 어쩌면 제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위대한 모험의 시작임을 알았어요. 그래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미래를 바라보며 저는 신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시작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발을 들여놓은 기분이 들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크고 밝은 안내판과 아주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을 보았어요. 모든 것이 반짝이며 생기가 넘쳤어요. 설렘에 가슴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런 공항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모든 세부사항들이 아주 잘 계획되어 있어서 따뜻하. 첫 발을 매끄러운 바닥 위에 내디뎠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닥이 너무 깨끗해서 맨발로 걷고 싶을 정도였어요. 공항 직원들이 한국어와 영어로 명확하게 적힌 안내판을 보며 저를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그 미소들이 저를 안심시키고 설레게 했어요. 처음에는 약간 긴장도 되었지만
그들의 친근한 얼굴들 덕분에 금세 안전하고 기분 좋게 느껴졌어요. 곳곳에서 분주하지만 즐거워 보이는 여행객들을 보며 제가 에너지가 넘치는 곳에 와 있구나 생각 들었어요. 잠시 후 저는 공항 내에 있는 기차역으로 향했어요. 한국의 기차가 빠르고 아주 현대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망시키지 않았어요. 직통열차라고 불리는 기차에 탔는데 중간에 크게 멈추지 않고 바로 서울로 가더라고요. 기차는 아주 조용했고 좌석도 편안했어요. 큰 창문으로 밖의 경치를 볼 수 있었는데 선로를 따라 달리면서 모든 것이 매끄럽고 정시 운행되는 것에 감탄했어요. 기차를 타는 동안 저는 한 분의 친절해 보이는 한국 남성과 함께 앉게 되었어요. 그분은 미소를 지으며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했어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미소 하나만으로도 제가 이곳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분은 기차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며 얼마나 빠른지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분의 말투는 명료하고 친근해서 저는 이 새로운 땅에서 점점 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가능한 한 많이 배우고 싶었어요. 드디어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주한 도심으로 발을 내딛었어요. 역은 밝고 활기찼어요. 많은 사람들이 서두르며 출근하고 친구들은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가족들은 하루를 만끽하며 걷고 있었어요. 그곳 전체가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위를 올려다보니 전통적인 멋이 섞인 현대적인 디자인의 높은 건물들이 보였어요. 마치 옛것과 새것이 거리에서 함께 어우러져 춤을 추는 듯했어요. 저는 설렘과 호기심이 뒤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이 분주한 도시에 어떤 모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었어요. 역을 나선 후 저는 현지 문화 코디네이터인 지수를 만났어요. 지수는 매우 친절하시고 제가 한국을 탐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따뜻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며 정중히 절해주신 모습에서 존경과 친절함을 느꼈어요. 지수는 주변의 중요한 건물, 공원, 그리고 흥미로워 보이는 작은 상점들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해하기 쉬운 단어들을 사용하여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저도 금세 편안해졌어요. 지수의 열정은 전염되어 한국에 대한 처음의 의구심들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함께 걸으면서 저는 많은 작은 디테일들이 놀라웠어요. 거리는 깨끗하고 잘 관리되어 있었으며 나무에 걸린 알록달록한 현수막들이 눈에 띄었어요. 친근한 길거리 상인들이 간식을 판매하고 있었고 공기는 상쾌한 냄새가 났어요. 공원에서는 아이들이 뛰놀며 웃고 있었고 가족들은 함께 걸으며 하루를 즐기고 있었어요. 도시 곳곳이 정성과 공동체의 이야기를 전해주었어요. 지수는 한국 사람들은 예의를 중시하며 도시를 아름답고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이 단지 빠르고 현대적인 곳만이 아니라 따뜻하고 정감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한국에 대한 호감이 높아짐을 느꼈어요. 다음 날은 제가 진짜 한국의 생활을 체험한 날이었어요. 지수와 함께 한 집으로 걸어가면서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이 섞인 기분을 느꼈어요. 그 집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미소와 부드러운 분위기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집은 깨끗하고 밝았으며 벽에는 부드러운 색감이 감돌아 마치 집에 온 것 같은 편안함을 주었어요. 전통 한국 미술품과 현대적인 가구가 어우러져 옛것과 새것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프랑스의 거실 안에서 저는 온돌이라는 특별한 바닥 난방 시스템을 발견했어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바닥이 따뜻하고 매끄러워서 신발을 신고 있어도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프랑스에서는 추운 겨울에 주로 라디에이터나 따뜻한 담요에 의존하지만 여기서는 집 전체가 부드러운 포옹처럼 따뜻했어요. 저는 부드러운 카펫 위에 앉아 잠시 후 가족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도록 초대받았어요. 식탁 위에는 건강하고 다채로운 요리들이 가득 차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들, 신선한 채소들, 그리고 가지런히 담긴 맛있는 고기 요리를 보면서 감탄했어요. 가족분들께서는 각 요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전해주셨고 대대로 내려온 레시피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그들의 전통을 배울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프랑스에서는 한국 음식이 너무 매워서 낯설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여기서 제가 맛본 요리들은 달콤하면서도 식사 도중 가족분들의 행동에서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어요. 모두 서로에게 부드럽고 공손하게 말을 건넸어요. 아이들조차도 모두가 함께 식사를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며 예의를 갖추었어요. 제 고향에서는 식사 시간의 대화가 시끄럽고 급하게 진행되곤 했는데 여기서는 느긋한 분위기와 부드러운 말투가 평화롭고 따뜻한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저는 단지 손님임에도 불구하고 큰 가족의 일원처럼 느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의 일상 속 아름다움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감사와 경이로움이 가득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모든 새로운 경험과 작은 친절의 순간들이 한국이 아름다움, 존중, 그리고 따뜻함으로 가득 찬 땅임을 깨닫게 해주었어요. 이번 집에서의 모험은 때로 가장 중요한 교훈이 가장 단순한 순간들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오늘은 정말 놀라움이 가득한 날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식당에서 웃긴 해프닝이 있었는데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지수와 함께 도심을 구경한 후 저는 배가 너무 고파서 유명한 한국 요리인 닭 한 마리를 맛보고 싶었어요. 이 요리에 대해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었기에 새로운 맛을 경험해보고자 했어요. 식당은 아늑하고 따스한 조명과 부드럽게 흐르는 경쾌한 음악이 배경을 이루고 있었고 벽에는 전통 한국 미술 작품들이 장식되어 있었으며 탁자 위에는 다채로운 식기가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저는 지수와 함께 탁자에 앉아 메뉴를 같이 봤어요. 메뉴는 주로 한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지수께서 도와주셔서 요리를 고를 수 있었어요. 저는 닭 한 마리를 주문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절한 웨이터분께서 음식을 내어주셨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닭 한 마리 국물의 향기가 식당 가득 퍼지자 제 배가 기대감에 꼴깍꼴깍 소리를 내기 시작했어요. 큰 솥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국물을 보니 주변에는 밥과 다양한 반찬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어서 모든 것이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한입 맛보고 싶었어요. 식사가 시작되자 저는 음료수 쪽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프랑스에서는 식사할 때 맑고 시원한 물을 마시는데 익숙했는데 오늘은 작은 컵에 어두운 갈색의 액체가 담겨 있었어요. 한참을 바라보며 이게 물이 더러운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당황스러웠어요. 솔직히 조금 실망되고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설명해 주길 바라며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예의를 갖추려고 웨이터분을 불러 제 부족한 영어로 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여쭤봤어요. 웨이터분께서는 놀란 표정을 지으시다가 곧 따뜻하게 미소 지어 주셨어요. 그러자 지수께서 재빨리 다가와 부드러운 어조로 이건 더러운 물이 아니에요. 보리차예요. 많은 한국인들이 식사할 때 즐기는 음료랍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제가 음료를 오해한 게 부끄러워지면서 동시에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프랑스에서는 그냥 맑은 물을 마시는데 익숙했기에 보리차를 마시는 건 전혀 새로운 경험이었거든요. 그 설명 덕분에 저는 이해할 수 있었고 제 실수에 웃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보리차 한 모금을 마셔보니 부드럽고 약간 고소한 맛이 느껴졌어요. 시원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들어 추운 날 마시는 물처럼 기분 좋았어요. 그때 저는 때로는 겉모습이 달라도 우리가 익숙한 것보다 훨씬 좋거나 더 나은 경우도 있다는 교훈을 얻었어요. 제 웃긴 실수가 열린 마음을 갖도록 도와준 배움으로 바뀌었어요. 그 작은 해프닝 이후로 식사는 웃음과 즐거운 대화로 이어졌어요. 웨이터분과 식당 주인께서 음식과 음료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보리차가 소화를 돕고 모든 연령대가 즐겨 마시는 음료라는 설명 덕분에 저는 더욱 환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실수가 있어도 그것이 즐거운 순간과 새로운 배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닭 한 마리에 한 입 한 입을 음미하며 즐겼어요. 닭은 부드럽고 국물은 깊은 맛이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식사가 단순히 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즐기며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마음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반찬들도 조금씩 맛보며 익숙하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들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나서 저는 매우 행복한 기분이 들었어요. 식당은 웃음과 즐거운 대화로 가득 차 있었고 보리차 해프닝 덕분에 현지 문화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지수와 웨이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렸어요. 식당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니 한순간의 오해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추억 중 하나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오늘 저는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그 실수 하나하나가 새로운 것을 배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또한 처음에는 낯설어 보이더라도 새로운 음식과 경험을 시도하는 것이 얼마나 재미있고 신나는 일인지 깨달았어요. 주변 사람들의 친절함과 한국을 새롭고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식당에서의 웃긴 해프닝은 새로운 나라에서 매일매일이 새로운 모험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고 앞으로 어떤 놀라움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하게 만들었어요. 다음 날은 한국의 현대적인 모습을 탐험할 생각에 경이로움과 설렘을 안고 일어났어요. 따뜻한 가족 방문과 웃긴 식당 에피소드들을 경험한 후 분주한 서울 도심이 저에게 어떤 놀라움을 준비하고 있을지 정말 기대됐어요. 한국이 전통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매우 앞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었기에 그 현대 생활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서울의 가장 붐비는 동네 중 한 곳에 위치한 고층 아파트 단지로 향했어요.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네온사인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인상적인 건물들이 줄줄이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프랑스에서는 몇몇 건물이 낡고 삐걱거리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서는 모든 건물이 새롭고 깨끗하며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익숙한 것과 완전히 새로운 것 사이의 대조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하자 스마트한 보안 시스템으로 맞이해 주셨어요. 무거운 열쇠나 금속문 자물쇠 대신 작은 카드나 비밀번호로 열리는 디지털 도어락을 보았는데 마치 SF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졌어요. 패널에 있는 버튼을 눌렀더니 문이 조용히 열리더라고요. 마치 미래로 한 걸음 들어간 기분이 들었어요. 아파트 내부는 모던한 스타일과 심플함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거실에는 햇빛이 쏟아지는 큰 창문이 있었고 가구들은 세련되고 편안했어요. 제가 가장 감탄한 것은 온돌 덕분에 바닥 전체가 따뜻하다는 점이었어요. 프랑스의 차가운 바닥과는 완전히 달라서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보니 부드럽고 포근한 온기가 몸을 감싸주었어요. 그 따스함 덕분에 긴 여정의 피로가 싹 풀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아파트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반짝이는 가전제품들이 갖춰진 현대식 주방과 사진까지 표시할 수 있는 스마트 냉장고도 구경했어요. 기술과 디자인이 어우러져 일상이 더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진 모습을 보니 정말 감탄했어요. 또 작은 발코니에 올라가 도시 전경을 바라보니 분주한 거리와 사람들, 자동차 그리고 생동감 넘치는 밝은 불빛들이 마치 도시가 살아 움직이며 춤추는 듯한 느낌을 주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동네를 산책하며 한국의 현대 생활을 좀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어요. 넓고 깨끗한 인도를 따라 걷다 보니 온갖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공원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젊은이들, 그리고 서두르는 직장인들을 보면서 도시 곳곳에 정성과 창의성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거리에는 아름다운 색채의 배너와 디지털 광고판들이 장식되어 있었고 뉴스, 광고, 심지어 재미있는 애니메이션까지 보여주어 모든 곳이 세심하게 디자인된 듯했어요. 또한 저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현대식 쇼핑센터도 방문했어요. 인터랙티브 스크린, 로봇 안내원, 그리고 가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지털 디렉토리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쇼핑센터 안은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로 넘쳐났고 기술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갑거나 비인격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도시의 활기찬 분위기를 더욱 빛내주는 역할을 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모든 것이 매끄럽게 조화를 이루며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디지털 도어락부터 스마트 대중교통, 그리고 밤에 따스하게 빛나는 거리까지 한국의 현대 생활은 효율적이면서도 친근한 느낌을 주었어요. 최신 기술과 함께 사람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이 어우러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한국이 단순히 빠른 혁신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삶을 선사하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전통과 현대가 아름답게 어우러진 한국의 균형에 대해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이 놀라운 현대적 기적들이 옛 방식과 어떻게 어우러져 독특하고 감동적인 삶의 방식을 만들어내는지 더 배우고 싶었어요. 오늘 저는 현대 기술이 사람들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따스함과 친절이 어디에서나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마지막 날 저는 평온함과 감사한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창가에 앉아 도시 위로 퍼져나가는 부드러운 아침. 햇살을 바라보면서 제 한국 여행이 제 마음을 크게 바꿔놓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많은 의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지만 여러 날 동안 신나는 모험과 웃긴 실수, 그리고 눈을 뜨게 하는 경험들을 하면서 이제는 이 놀라운 나라의 깊은 사랑을 느끼게 되었어요. 지난 며칠 동안 저는 저를 웃게 한 수많은 일들을 경험했어요. 한국은 단지 현대 기술과 분주한 거리만 있는 곳이 아니라 따뜻함, 친절함, 그리고 굳건한 가족 가치를 가진 곳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지역 병원을 방문해서 그들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던 순간이 기억에 남아요. 병원이 약간 무서울 수도 있었지만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분들께서 정말 다정하고 인내심 있게 대해주셨어요. 모든 것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안전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지 보면서 분주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서로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사실이 참 감동적이었어요. 그 후 친절한 안내자 지수와 함께 전통시장을 둘러보았어요. 시장은 다채로운 과일, 신선한 채소, 그리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상인분들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가족처럼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를 건네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프랑스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특별한 한국 간식을 맛보기도 했어요. 그 간식은 바삭하고 달콤해서 웃음이 터지게 했어요. 그때 저는 모든 음식, 모든 맛에는 각기 다른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한층 가볍고 행복해졌어요. 또한 저는 옛 전통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궁궐도 방문했어요. 궁궐을 걸으면서 마치 시간 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궁궐은 평화롭고 역사의 숨결이 가득했어요. 안내자분께서 고대 왕과 왕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웅장한 의식과 옛 축하 행사들을 상상하게 해주셨어요. 동시에 현대 한국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소중히 여기며 보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한국이 과거와 미래를 잇는 다리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저는 자주 환하게 밝혀진 거리를 걸었어요. 해가 지고 나서도 도시에는 웃음, 음악 그리고 친근한 얼굴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공원 옆 벤치에 앉아 아이들이 뛰어놀고 부모님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제 어린 시절과 인생의 소박한 기쁨들이 떠올랐어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마음을 열면 친절함과 행복은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강가 공원에서 혼자 조용히 시간을 보냈을 때였어요. 흐르는 물소리와 살랑거리는 나뭇잎 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 평화로운 고요 속에서 제 의심과 두려움이 서서히 사라진 것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의 풍부한 문화와 현대적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들 덕분에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프랑스에서 때때로 느꼈던 차갑고 멀게 느껴지는 분위기와는 너무 달라서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제 여정이 끝나갈 무렵 제 마음속에 깊은 변화가 일어난 것을 느껴요. 여기서 배운 소중한 교훈들은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한국은 매일매일이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쳐 주었어요. 저는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환영하는 법을 배웠고 돌아가면 제 이야기를 모두와 나누고 싶어요. 제 다큐멘터리를 통해 다른 분들도 한국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기를 희망해요. 한국에 의해 변한 제 마음을 안고 저는 분주한 도시를 한 번 더 바라보았어요. 이번 여행 덕분에 제가 한층 더 나은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느끼며 돌아갈 준비를 했어요. 저는 조용히 감사합니다. 한국이라고 속삭였어요. 매 순간 매 웃음 그리고 모든 교훈에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담으며 앞으로의 미래로 한 걸음 내딛었어요.